시장의 크기만을 바라보았을 때는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KB금융그룹의 2021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04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현재 기르고 있고요. 또 이들은 월 평균 14만 원 정도를 반려동물을 위한 지출로 소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이제 단순 계산을 해보면 1년에 약 10조를 반려동물 관련 소비로 지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중 1조 6천억 규모, 약 16%가 이제 전통적인 헬스케어, 즉 의료 시장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크기만을 보았을 때는 반려동물의 헬스케어 시장은 그렇게 크지 않고 비율이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펫 시장에서 헬스케어는 좀 더 넓은 의미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반려동물과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에 있는데요. 본질적으로 반려동물은 말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반려동물과 보호자 사이에는 본질적인 소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혹시 어딘가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보호자분들은 반려동물한테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답답합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에 가면 의료나 치료뿐만이 아니라 사료를 뭘 먹여야 하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먹여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아이 행동 문제, 미용 그리고 거주 환경 등 사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 전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왜 그럴까요? 현재의 건강 상태, 그리고 병력, 품종, 나이, 성별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가 이런 것들을 모두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시장에서 헬스케어는 단순히 의료, 치료, 진단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에 따른 서비스, 먹거리, 용품, 그리고 주거 환경, 나아가 반려인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결정하는 키 팩터로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정보들이 동물병원에만 많이 몰려 있습니다. 물론 동물병원에서 진료나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들이 아주 많이 발생을 하는데 보호자로서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읽고 활용하고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비대칭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은 반려동물이 아픈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돌보고는 있는 건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일상에서는 필요한 케어나 물품을 찾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진료비에 만약에 아플 때에도 병을 키운 후에 병원에 가기 때문에 진료비에도 부담이 발생하게 되고요. 심박, 호흡, 체온 등의 바이탈 데이터부터 체중, 비만도, 그리고 식이, 사소한 눈곱, 냄새, 피부, 치아 등의 변화까지도 사실은 병원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반려동물의 현 상태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으면 일상생활에서는 더 나은 선택을 통해서 케어와 용품, 사료 등을 결정해 반려동물을 더 잘 돌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플 때에도 이상 징후를 더 빨리 파악해서 제때 병원에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병을 치료한 후에도 집으로 돌아갔을 때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패트너는 반려가족의 일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반려가족들한테 반려동물 전문가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반려동물의 일상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에 대해 학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전문가 펫시터의 돌봄 서비스를 시작으로 방문 미용 서비스, 행동 교정 서비스까지 서비스군을 넓히고 있고요. 추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커머스 영역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패트너는 이러한 고객과의 접점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며 수집된 반려동물의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 먹거리, 용품뿐만 아니라 거주, 인테리어, 가전 등 반려인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이 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반려동물 전문가들을 패트너라고 부르는데요. 현재까지 약 1230명의 패트너분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국 수의과 대학의 약 20%, 수의과 대학 대학생분들의 20%가 파트너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수의 테크니션, 미용사, 그리고 직접 양성한 전문가 펫시터 분들까지 국내 최고 수준의 반려동물 전문가들을 확보하여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저희 앱을 통해서 강아지 방문 돌봄, 고양이 방문 돌봄, 위탁 돌봄, 방문 미용, 그리고 행동교정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패트너들이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패트너들은 이 과정에서 단순하게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앱 내에 상세한 기록과 또 건강 체크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심박, 호흡, 비만도를 포함한 약 22가지 항목에 대해서 체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식사량, 투약, 혹은 구토라든지 배변 이상 등의 일상 기록 등을 담는 돌봄 일지를 남기게 되어서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반려동물의 정보들을 또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들과 고객이 기록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패트너에서 반려동물 건강 DB를 구성하여 생체 정보 기반으로 반려동물 양육 전반의 의사결정을 돕는 지원 시스템을 팁스 R&D를 통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반려동물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주의 증상, 영양 관리, 활동, 건강 관리에 이르는 돌봄 가이드를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양질의 패트너들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해서 가장 까다로운 온보딩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보호자가 없을 때 저희는 집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이 생명을 돌보는 만큼 내 아이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로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무사고 돌봄 서비스를 이어나가면서 다양한 반려가족분들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서비스 안정성과 또 신뢰도를 인정받아서 국내 최초로 펫시터 보험을 개발해서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렌터카를 이용하실 때 이용할 때에만 가입하는 자차 보험을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패트너의 돌봄 서비스도 이처럼 이용하는 기간 동안에만 적용되는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인데요. 돌봄 기간 동안 반려동물이 혹시라도 다칠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패트너를 통한 모든 돌봄에 대해서 모두 적용이 되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업계 유일하게 저희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손해율과 위험률이 낮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 아직까지도 저희 경쟁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분들이 펫시터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높은 손해율 그리고 위험률 때문에 아직까지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년차 플랫폼 개발 경력의 CTO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6명의 든든한 개발팀 팀원들, 그리고 창업 초기부터 패트너의 디자인을 도맡아서 해내고 있는 디자이너님, 수의사 출신 대표, 그리고 커머스 경력, 사업 경력이 있는 사업부 총무님, 전문성을 갖춘 운영팀으로 구성된 멋진 팀들이 함께 패트너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과 함께 성장도 많이 했고 또 힘든 시간도 정말 오랫동안 겪었는데요. 2019년 11월에 저희가 앱을 런칭을 하게 되었고 그때 상당히 빠른 성장세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 직전인 2019년 1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결제 건수가 5배로 성장을 했었고요. 하지만 직후에 바로 코비드가 터지면서 저희가 그거에서 이제 타격이 정말 컸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서비스 모델이 딱 돌봄 서비스만 갖고 있었었고 또 코비드로 인해서 보호자분들이 여행이나 출장을 못하게 되고 보호자들이 항상 집에 있게 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있게 되면서 수요가 뚝 떨어졌었습니다. 그 영향이 아직도 조금은 계속 가고 있는데요. 힘든 시기였지만 회복되면 또 그만큼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했기 때문에 대비하고 또 미용과 커머스를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성장세를 그렇게 계속 만들어 나갔고요. 앞으로 코로나로부터 일상이 회복되고 나면 사람들은 엄청나게 여행을 떠날 겁니다. 그간 막혔던 출장길
들도 모두 뚫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택근무를 하시던 분들도 사무실 출근으로 전환이 될 거고요. 미국에서는 재택근무에서 사무실 출근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반려동물들이 항상 보호자와 집에 함께 있다가 집에 갑자기 혼자 남으면서 관련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놀이나 산책 등을 대신해줄 펫시터 서비스를 더욱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최근 집콕 생활을 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성장세는 훨씬 더 많이 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기다리면서 저희 팀은 계속 내실을 다져왔는데요. 고객에 대해서 학습하면서 또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만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은 저희는 최근 개발 역량을 활용해서 마케팅 퍼포먼스를 최적화를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소재도 자동으로 만들고 이 퍼포먼스 관리도 개발을 통해서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실험을 계속해 나가면서 저희는 고객 유입당 비용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고 CAC 대비 LTV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프리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깜짝 이벤트로 패트너 쿠폰을 준비했습니다. 패트너 앱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쿠폰 코드 데모데이 한글로 치시고 2021 쓰시면은 바로 쓰실 수 있는 만원 쿠폰 지급 바로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채용도 하고 있습니다. 마케터, 사업기획, 오퍼레이터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비전에 공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편히 메일 주소로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패트너라고 하면은 일단은 강점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반려동물 전문가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 그 방법들이 궁금합니다. 네. 이 반려동물 저희는 오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서비스 공급자를 어떤 밸런스를 맞추면서 확보를 해야 하느냐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특히 왜냐면은 이제 서비스 제공자들을 너무 많이 처음에 확보를 하고 나면 이분들한테 안정적인 수입처를 제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열심히 모집을 했는데 이탈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고객분들을 먼저 확보를 하자니 고객분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 재고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또 이탈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한데 특히 사업 저희 초기에는 이런 고민이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는 그 패트너가 가지고 있는 강점, 제가 수의사라는 그 강점을 활용을 해가지고 수의대생을 처음에 타겟으로 삼았었는데요. 저희가 이들의 니즈를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의 네트워크를 활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국 수의학도 협의회와 그 당시에 제휴를 맺으면서 수의대생들을 한 번에 좀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런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했을 때 아무래도 처음에 뚫는 거는 어렵지만 그 이후로는 상당히 효율이 좋아서요. 지금은 이제 수의대생들의 20%가 저희 패트너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브랜드 이미지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고 나니까 특별히 이렇게 모집을 활동을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이제 선배가 하고 동기가 하니까 가입을 하고 계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확장을 하는 거는 좀 더 수월했습니다. 그렇게 전문가가 많이 확보가 돼 있고 그럼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렇게 펫시터가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수집하는 반려동물 그 건강 관련 데이터도 굉장히 이제 좀 정확도나 아니면 질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런 데이터가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되어 있는지요? 네. 저희가 반려동물 프로필에서는 약 15가지 항목에 대해서 모으고 있는데 그게 25만 6천여 건 정도가 있고요. 또 일지 데이터는 5만 3천여 건 정도, 그리고 건강 체크 데이터는 22가지 항목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이게 한 2,300여 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데이터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고요. 이제 이런 패트너의 펫시터, 그러니까 펫시터가 이제 사실 메인이고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토탈 케어로 이제 발전하겠지만 그럼 펫시터가 메인인데 이 펫시터를 같이 하는 경쟁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쟁사들하고 대비해서 파트너가 우리는 이게 최고다. 이건 절대 남이 못 따라잡아.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저희 파트너분들의 그 퀄리티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거를 봤을 때 이제 아무래도 보호자님들 입장에서는 신뢰성이 있을 거고, 또 파트너들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이 확장성이 또 그 경쟁사 대비해서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신뢰도를 갖췄기 때문에 펫시팅뿐만이 아니라 미용 서비스라든지 행동교정 서비스 등 이제 서비스적으로도 확장이 가능했던 거, 그게 이제 저희의 가장 큰 강점이자 차별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제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 건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프리에이 이제 투자 유치를 이제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이번에 투자 유치를 하시게 된다면은 좀 뭐 달성하고자 하는 마일스톤이 어떻게 되시는지.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로나 이후로 많이 그 타격을 받았었는데요. 그 타격을 받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성장세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결제 단가도 약 66%가 하락을 했고요. 그런데도 가입자는 계속 늘고 있는 거를 보면은 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끝났을 때 정말 많은 수요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다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도 트래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감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만큼 펫시터를 모집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또 마케팅이라든지 저희 사업적인 역량이라든지 기획 역량적인 부분에서도 인재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또 모집하고 또 매출로서는 약 10배 정도 성장을 하는 거를 목표로 잡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시도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앱인앱을 시도를 하게 되었어요. 이번 연도 이제 3월에 저희 당근마켓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당근마켓에 앱인앱 개념으로 입점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근마켓 트래픽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일일 최대치로 지금 강남구에만 오픈되어 있는데 약 2,000명씩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앱 수준의 전환율로만 이걸 끌어올린다고 한다면 하루에 240명의 실 이용자가 신규로 들어오게 될 거고, 그 정도 수준이면은 사실 되게 큰 거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앱 수준의 전환율로 끌어올리는 거를 또 하나의 큰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은 그거를 서울 지역 전역으로 확장을 할 예정이고요. 예, 강남구에 계시는 우리 당근마켓 이용자분들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